트럼프 당선 직후 급등했던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주도주 엔비디아마저 3% 넘는 조정이 나왔는데요. 자, 지수 자체가 나스닥, 러셀 2000,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로 올랐던 섹터 위주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대선 이후에 발생한 이 첫 조정, 대세 하락의 신호인지 현재 상황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입니다. 12월 14일과 15일, 다음 달이죠. 토요일과 일요일, 시간은 밤 9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양일간 릴레이 무료 특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제는 2025년의 증시와 비트코인 전망, 그리고 반드시 숙지해야 될 위기와 기회의 요소, 그리고 주식 파동 전략에 대한 강의,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11월 25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을 예정이고요. 강의 주제의 아이디어,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의견 반영해서 이틀간 릴레이 특강 주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증시 조정,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을 먼저 알아야 대응과 전략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S&P 500이 6,000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살짝 넘고 빠진 건데 기본적으로 이 1,000포인트 단위의 마디 가격, 라운드 피겨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과거에 5,000포인트와 이 4,000포인트, 이런 구간들도 주요한 이 지지와 저항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라운드 피겨, 이 원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 10월달 최저점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이 상승에 대한 비율상 저항 가격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선 직후 급등했던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하락 다이버전스로 이어졌는데 이렇게 고점은 상승하지만 상승 모멘텀 하락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일본과 주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캐치됐고요. 또 한 가지, 기존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반도체의 약세입니다. 특히 이 반도체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기존 증시 상승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의 시총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시총 1위 엔비디아가 반도체죠. 지난 시간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현재 매우 중요한 구간이고 월봉상 좋지 않다. 이런 자리에서 이게 음전되면 하락폭이 클 수 있는데, 자, 실제 그 자리는 이 삼각수렴의 하단부 이탈 자리와도 일치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게 음봉전환이 되면 길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실제 삼각수렴, 자, 이 자리죠. 이 삼각수렴 하단부를 이탈하면서 큰 폭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실제 음봉이 전환되면서 크게 빠졌죠. 그리고 2022년 10월달부터 올라왔던 이 상승, 이 추세를 지금 이탈한 상태입니다. 주봉인데요. 이번 이 주봉의 마감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자리는 자리상 좋지 않다. 이평선 역배열로 전환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실제 그 자리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리테스트 후에 재차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상한 자리는 아닙니다. 일단 좋지 않은 자리에서 떨어졌고 장기 하락 추세 아래서 마감할 경우엔 하락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로 돈이 몰리면서 반도체에서 돈이 빠졌죠. 이렇게 최근에 좋지 않았던 하락이 나오고 있던 이 반도체가 이 자금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이동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현재 60주 이평선 여기서 멈췄는데요. 여기서 회복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 자리에서 지수가 유지되면서 이번 주에 금요일 전까지 강하게 들어 올리던가 아니면 이 선에서 유지가 이번 주에 되더라도 다음 주에 장대 양봉으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뽑혀야 된다.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자리는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하락 원인, 트럼프 효과로 인한 채권 금리의 급등이다. 트럼프 당선 전부터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왔는데 현재는 채권 금리의 변곡점입니다. 즉 이 자리는 다시 빠질 수도 있는 자리,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증시 변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자리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이 자리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이 하락 추세의 변곡이자 장기 캔들 패턴의 넥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저항 관점으로도 매물대이다. 그래서 이 자리는 하락도 가능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뚫고 올라간다면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상방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때 채권 금리 현황을 보면은, 자, 이때 2016년 11월이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채권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급등 이후에 약 2개월 동안 상승이 나왔지만 이후에 약 6개월간 하락이 나왔다. 트럼프 1기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채권 금리 또한 지금 어느 정도 단기에 많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조금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다시 재차 이렇게 2017년과 같이 재차 하락해줄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조정이 나올 때가 됐으니까 나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어쨌든 제가 2025년은 증시가 일단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이 조정은 현재가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기적인 그 조정,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게 단기적 흐름이 갈릴 것이다.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지금 반등권이에요. 미국 증시는 다소 하락폭이 과다했는데 변곡점이다. 지금 굉장히 장이 어려운 게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종목별 지금 다 다르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 지수는 하락하는데 일부 종목, 트럼프 수혜를 받는 종목은 크게 오르고 또 같은 섹터인데 미국은 오르고 국내 증시는 떨어지고 그리고 같은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는 반등하고 하이닉스는 떨어지고 미국 반도체는 떨어지고 서로 상이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세 상승장에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돈이 돌고 있다. 이런 장세에서는 트레이딩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내가 트레이딩, 차트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장세에 오히려 돈을 많이 불릴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레이딩 위주로 하고 있는 장세고요. 국가별, 그리고 지수별, 종목별, 섹터별 움직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있느냐, 현금 비중은 얼마나 되느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전략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장세다. 하지만 일단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는 반등권에 접어든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8월 달에 제 스터디 멤버십에서 2차전지 실적 분석과 현황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현재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해서 연봉과 분기봉이 좋지 않다. 일봉으로 볼 때도 상승 파동이 모두 끝난 이후에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서 86,800원대인데 여기서 역배열 확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주가는 62,000원대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들어섰다. 그리고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코스피 모두 락바텀 구간에 들어섰고 잘 오지 않는 구간까지 찍었다. 프랙탈로 본다면 12월달 그리고 1월달 코스피 반등권이 나쁘지 않아 보일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스닥의 모습인데요. 전 고점입니다. 전고점 걸쳐서 일봉 마감이 된 상태. 여기가 맥점입니다. 상승 쐐기 패턴을 뚫었다가 다시 이탈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공교롭게 이 자리는 전 고점 지지였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죠. 이 자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또한 하락 다이버전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이냐가 단기적인 움직임을 결정할 것이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전망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물론 중장기 흐름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8월 저점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이 급등,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4,000포인트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와도 절대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는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중장기 흐름과는 별개로 현재 단기 맥점 기준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유할 것이냐 트레이딩 할 것이냐 이거는 그 구간의 영역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제가 트레이딩하는 구간은 이런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길게 보유하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트레이딩을 한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기준과 대응입니다. 자, 수렴이 이렇게 나왔어요. 주가가 횡보하다가 이탈합니다. 떨어지고 나서 자, 그럼 이제 손절해야 되나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그 맥점이나 그 형태 이런 패턴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걸 모르는 분들은 아무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따라서 투자하더라도 무조건 손실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수렴 이탈 시 주의 구간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죠. 대응은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이지 혹은 이게 음봉전환 될 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일단 손절을 했다면 밑에서 다시 잡는다. 이게 원칙인데 그럼 어디서 다시 매수할 것인가 재매수할 것인가 이걸 모르면 손절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고 어디서 다시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데 추격 매수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손실. 이런 형태의 반복인 거죠.
사실 반도체는 이렇게 지금 하락이 나왔지만, 급락이 나왔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떤 종목은 하락이 짧게 나오고 지금 다시 올라갈 종목들도 있어요. 지금 오늘부터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의 색깔, 흐름,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제 유튜브를 보시려면은 제 의도와 의미를 알아야 되고, 제가 하는 말에 따라서만 투자하면 100% 손실이에요. 제가 맥점이라고 말씀드리는 자리를 이탈해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예 제 영상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맥점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놓고 단기적인 대응을 합니다. 중장기 흐름은 별개예요. 중장기 흐름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맥점 구간 이탈 가능성이 있다면 주의 깊게 보고 여기서 재차 반등할지 하락할지를 지켜봐야 된다. 그게 단기 추세를 결정하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기존에 트럼프 1기 흐름을 말씀드렸죠.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트럼프 자체가 자산 친화적인 사람일 뿐더러 감세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기업 실적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정책에 의한 기업 실적의 증대,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기조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이 상승, 이게 제가 현재 5파 상승 말씀을 드렸죠. 2025년이 이 5파 상승의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상승이 끝나는 구간엔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조정, 이런 하락과는 크기가 다른 이런 형태의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 맥점에서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얼마나 더 크게 올라갈지 상승 모양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초반에 말씀드린 릴레이 무료 특강 댓글로 주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특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